네, 안녕하십니까. 7강 스케치. 오늘은 스케치의 기능들을 조금 더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기능들은 무엇이 있냐면, 이제 요소 변환. 요소 변환이란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아시겠지만은, 뭐, 파트의 면이라든지, 모서리라든지, 아니면, 외부 이제 스케치, 기존에 했던 스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제 원하는 작업 평면에다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변환이랑 교선도 내용은 비슷한데, 교선은 이제 그 평면에 접합하여 있는 거, 그 면에 대해서 이제 그 선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케치를 하고 나서도 영역을 선택해서 피처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유동적인 그 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케치는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피처에 이 스케치를 썼다고 해서 이 스케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스케치가 또 다른 곳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스케치를 통해서 다른 피처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한번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케치 평면 편집이 있습니다. 이 평면 편집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모델 파트를 만들고 나서 제가 평면 편집으로 모델을 이제 피처로 옮겨 볼게요. 근데 옮기고 나서 이 원하는 평면의 그 치수들 관계는 조금 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케치 진단도구, 스케치 익스퍼트.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것도 간단합니다. 기능은. 그러니까 구속 조건이 많이 걸려 있으면 초과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과정의 된 거를 만약에 풀 수가 없다, 내가 어디서 구속 조건을 줬는데 좀 스케치를 복잡하게 그려서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스케치 익스퍼트를 통해서 이제 구속 조건을 완전 정의로, 완벽한 스케치 조건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불완전 정의로 다시 돌려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 도구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17 같은 경우는 내부 영역을, 이제 그 내부 영역이 이제 닫혀진 폐곡선이 되면 내부 영역에 음영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16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이제 요런 기능들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우에 요런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신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제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파트는 그냥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차피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서 따라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냥 막 그려서 요 상태로 만드세요. 그냥. 자, 이 롤백바 오늘 한번, 또 요거는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 네모를 통해서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이 스케치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쪽 윗면 평면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스케치 제가 또 보이기를 한번 할게요. 자, 아이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갔네요. 치수는 굳이 안 잡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숨기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돌려서 보이기로 하고, 이 두 개 잠깐 닫을게요. 숨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탑 플랜 잡으셔서 컨트롤 눌러서, 지금 이 무브 마우스 표시 뜬 거 보이시죠? 요 컨트롤 눌러서 올리시면은 이 작업 평면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빠르게 작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피처의 참조 영상에 가셔서 기준면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치수 거리를 입력하셔가지고 만드시면은 이렇게 기준면으로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면 두 개 선택하시면 중간 평면 만들기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차차 배우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준면을 하나 더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축의 평면뿐만 아닌 내가
어느 임의의 평면을 옮겨서 그쪽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요거를 보시기 편하시라고 지금 평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로 옮겨서 평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거리는 지정해 주시면 돼요. 50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그 보셨던 내용과 같이 이 면을 잡고 요소 변환하셔도 되고, 그 대신에 이게 스케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 이 평면 새로 만든 거에 스케치 평면에 스케치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면을 선택하시고 요소 변환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서리를 선택하셔서 요소 변환하시면 모서리가 선택돼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측면 선택해서 요소 변환하시면 안 될 거예요.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 윗면에 이 면과 동일한 면을 선택해서 요소 변환을 하셔야지 요소 변환이 돼요. 그 부분 인지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요소 변환을 그냥 눌러서 뭐 체인 선택이라고 해서 뭐 요렇게 해서 요걸로 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모서리만 선택했네요. 어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인 선택하시면은 원래 여기에 있는 선들이 같이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선택이 안 되네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아니면 개별 루프 선택, 루프 선택이란 것도 있어요. 루프 선택이란 것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목이 계속 잠기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면이 아니라, 개별 루프 선택.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저도 이제 요거를 선택하시면 아마 여기 안에 있는 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그 루프들이 다 선택이 된 거예요. 보면은, 내부에 있는 건 선택이 안 되고, 외부에 있는 건 선택이 안 되고, 내부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됐네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뭐, 보시면서 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그냥 요소 변환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면이랑 모서리를 사용해서, 요소 변환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스케치 요거 있죠. 요 기존의 피처에 사용한 스케치를 요소 변환 눌러도 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중심선 같은 경우는 투영되지 않고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실선이 아니기 때문에 피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요소 변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선만 요소 변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요소 변환 말고 이제 여기 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대신에 요거는 잠깐 스케치 나와서 숨길게요. 그리고 프론트를 보고 이 교선을 잡을게요. 교선을 잡고 요소를 선택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요거를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교선을 하고 자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 뭐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해서 선택하면 지금 이 평면과 지금 이 면들은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만나는 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됩니다. 지금 만나는 게 평행이잖아요. 이 면을 선택할 경우에는 양쪽 면을 선택할 경우에는 예, 뭐 스케치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교선 잠깐 끄고요. 자 원래 있던 스케치를 지우고 자 요소 변환 그리고 이 면을 선택했습니다. 이 면을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접합해야 돼요. 이 평면이랑 네. 요 평면이랑 선택했을 때 안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또 나왔네요. 요소 변환을 눌렀네요. 제가 잠시만요. 요소 변환을 누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 교선 네, 교선은 투영이 되지 않습니다. 교선은 투영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요소 변환을 눌렀네요. 그래서 교선이면은 이 면이랑 맞닿지 않는 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스케치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그 요소 변환이랑 교선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잠깐 나오고 여기서 이거를 숨기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저장 안 하고 세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 파트 만드셔서 스케치를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탑에다가 스케치 하시는데 자, 요렇게 하셔서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겹쳐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내부에 요렇게 하나. 요거는 겹쳐 있어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피처를 만들 경우에는 자, 내부 영역을 이렇게 해서 선택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프로파일 내부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스케치가 겹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개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선택이 되고요. 같이 선택하시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제 모서리 선택하시면 이제 그냥 선만 선택하시면 그냥 내부 영역 무시하고 그 선에 대해서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파일 스케치를 하고 나서도 프로파일이 중요하다. 그 부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 누르신 다음에 피처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돌줄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스케치를 사용해 가지고 돌줄인데 이렇게 해갖고 네, 지금 안에 거 스케치가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좀 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숨기기를 하고 스케치를 보이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된 스케치인데 요거를 또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늘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이기를 할게요. 지금 아까 전에 다른 거랑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지금 공유 모양이 생겼죠?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지 합치기 이거 나누기랑 이런 건 멀티바디 개념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고급 들어가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 모양이 생기면 스케치를 공유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도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스케치 평면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딴 데다가 하면은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치수를 부여를 할까요? 치수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 스케치 편집으로 해서 여기다가 30 여기다가 25 여기다가 15 아니 15 너무 작나요? 30으로 하죠. 30 이것도 여기도 30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구속 조건을 지금 다 줬잖아요. 근데 스케치 평면 편집을 해서 이면이 아니라 이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무시하세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스케치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017부터는 가까이 되면 이 경고라고 뜨잖아요. 지금 이게 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 평면 편집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이쪽 부분이 참조 영상이 지금 틀어졌다는 거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솔리드웍스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들은 30 지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좀 간단해요. 이런 문제들은 더블 클릭하셔서 안으로 넣어야 되나? 그럼 그냥 마이너스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것도 지금 보면 조금 틀리죠. 왜냐면 여기가 아니라 요걸 집어넣고 여기서부터가 아마 25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25. 자, 그럼 됐죠. 그럼 여기가 25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이게 만드는데 또 피처도 지금 방향이 틀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깥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세 번째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스케치 평면 편집은 가능하나 평면 편집을 하고 나서 피처의 위치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또 깔끔하게 지워보죠. 네, 하나 전체가 지워지지 않네요. 하나하나 지워야 돼. 무시하세요. 자, 닫기 하고요. 이것도 닫기 합니다. 요렇게 요것도 닫기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피처 삭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아래 딸린 종속되어 있는 것도 같이 삭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이제 진단 도구 조금 더 복잡한 형상의 모델이 있었으면 스케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치수를 부과합니다. 네, 1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에서 여기다가는 수평, 여기다가 요 선에다가 수직 확인. 네, 줬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 해결책이 없다고 뜨지 않습니까? 요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지금 스케치에 관련된 도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직접 고치기 하시면 그냥 직접 여기서 찾아서 고치셔도 되고 아니면 진단을 통해서 이제 해결책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해결책이 마땅한 게 없네요. 뭐 다 지워버릴 때도 있고 뭐 이래서 보통은 거의 첫 번째 말해주는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동향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초과 정의가 아닌 완전 정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또 보여드리면 마지막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요거 가깝게 할게요. 그 다음에 돌출을 만들면 이거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이 스케치 안에 제가 스케치 다시 편집을 들어갈게요. 스케치 누르고 이렇게 해서 스케치 편집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스케치 편집 들어가셔서 선 누르고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진짜 아주 그냥 좁쌀만하게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이렇게 아주 작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8 눌러서 네, 여기 봅니다. 여기서 좀 멀리 볼게요. 멀리 보면은 몰라요. 뭐 알 수가 없어요. 어딘지.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돌출을 하려고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윤곽선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원래 이것도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지금 되네요. 컨트롤 8 누르셔서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 편집. 그래서 도구에 지금 스케치 도구 그 다음에 스케치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출하는데 검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막 얘기를 해요. 피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돋보기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돋보기가 뜬 쪽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여서 이런 식으로 여기 선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울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서. 그래서 이런 스케치 기능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기능에 대해서 점차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뭐 7강은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내고 또 다음 강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케치 텍스트 삽입 그리고 선형식 이런 게 있는데, 선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토캐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오토캐드에서 뭐 색상을 부여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개념을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선형식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스케치 완전정의 신속 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자유곡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요거랑 그리고 요거랑 그리고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